보겠어요? 이 시간 이후로는 못 풀 확률이 높고 풀었더라도 의미가 없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죠. 이 문제랑 조금 전에 네가 봤던 문제랑 뭐 다르냐?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가 그냥 이 문제를 못 풀면 이런 내공을 못 넘어갔다 이거죠. 그냥 이런 내공이죠. 이거는 그냥 내공이야, 내공. 그래서 뭐 이런 내공을 극복을 못했다 라는 것 뿐이지. 미정계수 한 개를 포함한 직선은 몇 종류라고 그랬죠? 태연이? 두 개가 뭔데? 그거는 미정계수와 또 아무 상관없죠. 그런데 이건 약간 오버이긴 해. 너는 나중에 와서 그거를 제대로 들었을 가능성이 적으니까. 주원이? 그래도 꿈과 희망을 가지는 건 주원이를 보고 꿈과 희망을 가져라. 씨발. 이걸 들은 지 1년이 넘어가는데도 씨발 모른다. 나 진짜 환장하겠네. 미정계수 한 개를 포함한 직선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나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다. 너는 몸 비틀고 있지 말고 시계 쳐다보지 마. 개새끼가 수업 시간만 되면 시계를 쳐다봐. 계속. 네가 수업이 언제 끝나거나 언제 쉬는 시간이 되는지 알려주려고 달아놓은 게 아니야. 수업 진행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달아놓은 거지. 그래서 미정계산을 포함한 직선은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거나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지. 뭔 말이냐면 이것도 잠깐 보자. 그래서 이렇게 적겠어요. y는 m x 플러스 1 마이너스 m 이랑 y는 mx 병신아 x 플러스 1 마이너스 m 둘 다 미정계수 m을 포함하고 있죠. 차이를 또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어요. 두 개, 한 개. 완전히 그림 공부하는 학생이지. 두 개의 차이.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거랑 이것의 차이는 뭡니까?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점이 일정하다 이거지. 얘는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지. 참고로 기울기와 이런 관점도 가져야 돼.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선이 결정이 돼. 고정되는 직선이 나온다고. 미정계수 하나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점이 움직이거나 기울기가 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건 다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배워야 하는 건데, 직선에서 방정식에서 배운다는 게 y-y1은 m, x-x1이나 존나게 외우고 다른 건 기억도 안 나고 나타나니까 질문에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뭘 배웠냐면 또 답변도 못하고 그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지. 이런 내용. 그러면 이거랑 차이가 뭐냐? 1창의 개수가 1창은 x와 y항을 말해요.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에서 배우기를 1차 방정식이라고 배우죠. 직선의 방정식은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1차이어야 하니까 a와 b가 동시에 0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걸 수식으로 어떻게 적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a와 b가 동시에 0이 돼서는 안 된다를 수식으로 어떻게 적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크다예요. 웬만하면 모르지. 그런 것도 안 배워왔을 테니까. 그래서 1차항 x항과 y항이
둘 다 고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고정이 안 되어 있죠. 여기는 고정이 되어 있지만 여기는 고정이 안 돼. 여기에 m이 있고 여기 1이 있어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1차의 개수가 미정계수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상수로만 있다라면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고 1차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다라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예를 들면 이런 게 또 뭐가 있을까? m, y 플러스 my는 x 플러스 1 이건 정점 뭘 지나니? 정점 0,1 얘는 정점 뭘 지나니? 마이너스 1,0을 지나죠. 이런 걸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m의 값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마이너스 1,0을 반드시 지나죠. 이게 주어졌을 때 그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이 식을 보고 정점을 그냥 읽듯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해요. 그러면 얘는 뭐니? 1차 항의 개수에 이게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따라서 정점을 구해야 한다가 풀이의 시작이죠. 첫 번째 줄이어서. 두 번째 거는 그냥 경우 나누기, 범위 나누기이고 풀어보면 저 정점을 어떻게 찾니? 이렇게 찾죠. m을 포함한 항과 m을 포함하지 않는 항. 그래서 이걸 뭐? m에 대한 항등식으로 본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 0. 이게 뭐가 돼? 0이어야 등호가 성립한다. 이건 m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왜 이렇게 보나요? 를 설명하면 직선의 방정식 단원이 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니? 정점 1,1이 나오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밑에 거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 콜 루트 2x x가 0보다 작으면 y 콜 0 이렇게 되죠. 겹치는 관계로 색을 갖다가 구분해주면 이렇게 된다. 1,1은 어디에 있죠?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는 얼마야? 루트 2 1을 근데 1,1이죠. 따라서 정점은 여기를 지나죠. 여기 지나는 게 아니고 여기죠. 여기 1,1 그러면 경계가 어디겠니? 경계를 찾는 거죠. 여기 꼭지점. 아까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꼭지점을 지나는데 접하는 경우는 여기서 접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애들도 수학을 모르는 애들이야. 또 다른 경계는 뭐죠? 이거지. 이거.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건 좀 그래. 이 문제를 변별력을 가진다라면 이런 거가 변별력 요소가 아니고 이걸 생각할 수 있느냐인데 이거는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보다 작고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면 3개죠. 보다시피 이 사이에 있으면 3개잖아. 2개인데요. 하나, 둘, 셋. 를 그려줘야지 또. 친절한 욕쟁이 큰탐. 이런 걸 그려주죠. 그래서 이 기울기는 뭔데? 이 기울기는 0이다. 이 기울기는 뭔데? 이거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1이에요. 그래서 이 기울기는 1이다. 따라서 답은 m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요.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거든. 차이가 있으면 이런 내공이 차이밖에 없지. 그래서 내공을 착실하게 다져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나아지잖아. 문제는 내공을 착실히 다져간다는 게 이거 봐. 내공을 착실히 다져간다는 거랑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가 서로 다른 건가? 왜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공이 안 다져지나요?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뜻해. 열심히 공부하는데 내공이 안 생기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대표적인 방법이 뭐야? 존나게 문제만 푼다. 그러면 그 대책은 문제를 안 푼단가? 문제를 풀어야 돼.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너한테 내공을 쌓일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적인 이론이 있어야 돼. 예를 비유적으로 든다면 어른들의 관심사는 돈 버는 거잖아.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은 한 번만 더 그래. 너는 저기 나서 서서 수업을 듣던가 이런 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야. 나가! 이렇게 안 한다고 선생은. 얼마나 자유를 강조하는 선생이니 욕을 좀 많이 한다는 것 뿐이지. 졸라게 자유를 강조하는 선생이야. 알아서 공부해. 다만 결과만 보여줘. 알아서 공부하는데 결과만 보여줘. 비유적으로 뭐냐면 돈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갑자기 기가 번쩍하냐? 돈 버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개인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뭐 있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존나게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향상된 능력을 누가 알아봐 주나? 향상된 능력을 다른 사람이 알아봐줘야 그 사람한테 뭐 재화를 사지. 그게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간에. 그럼 이 사람이 향상된 능력이 있다는 것, 좋은 능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지? 그걸 잘 몰라. 판단할 능력을 몰라. 그걸 잘 몰라.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의 능력을 판단할 줄 몰라. 그래서 뭐 하지? 그 사람이 맞박에 붙은 딱지를 보고 판단해. 맞박에 붙은 딱지가 뭐죠? 학벌. 그게 좀 덜한 사회가 미국 사회라고 하지. 덜한 사회가. 그래서 미국 사회는 더 냉정하긴 해. 학벌이 좋아도 능력이 없으면 너 머리 병신아. 존나게 욕을 하고 내보내거든. 그리고 그 욕을 하고 내보낸 게 다른 회사에 취업할 때 그 회사가 이전 회사에다가 의뢰를 하거든. 이 사람 어땠었나요? 병신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돼 있어. 법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그 사회의 문화야. 그래서 능력이 없으면 매장당하죠.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없지. 그런 걸 묻는 시스템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력서에 대학교 어디냐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내가 대학을 잘 가야 돼, 병신들아. 두 번째로는 위임이라고 하는 건데 몰라도 돼. 세 번째라고 뭐냐면 투자야, 투자. 그래서 지금 돈 벌기 힘들어서 투자 광풍이 일고 있죠. 내가 지금 이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투자를 하는데 씨발 뭐 투자를 할 돈이 없는데요. 이거잖아. 그래서 존나게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으로 종잣돈을 모아라. 이렇게 종잣돈이란 말을 하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 네가 문제를 많이 푸는 걸 투자라고 대응시켜서 생각을 한다. 라면 투자라고 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하거든. 많은 문제를 풀어서 네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잣돈이 필요해. 그 종잣돈이 뭘까? 기본이 되는 개념이야. 개념이 단단할수록 거기에 들러붙는 개념들이 많아져. 근데 개념 없이 마음만 급해갖고 자꾸 문제를 풀려고 하지. 이거는 돈 없는데 투자하려는 거랑 마찬가지야. 돈 없는데 투자가 안 되지. 그런데 어지러 하려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죠. B2. 들어봤냐? B2. B2는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고 뭐일 경우 확률이 매우 낮지. 그래서 보통은 도지. 그래서 신용불량자 또는 한강가기 뭐 이런 이후 시퀀스를 따라가는 거지. 존나게 개고생을 해야 돼. 존나게 개고생. 나도 돈 좀 벌고 싶은데 아직 내 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뭐 다른 선생님들 보면 애플에 투자한다는 둥, 뭐 카카오가 요번에 어떻게 된다는 둥 계속 그러는데 뭐 돈이 있어야 씨발 투자를 하지. 주식을 사지 씨발 돈이 없는데. 얘들아
그러니까 니들이 열심히 해줘야 돼. 선생님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어? 우리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자. 씨발 이것들아. 어? 니들이 열심히 하고 니 점수 올라가고 선생은 학생들을 늘어놓고 얼마나 좋아. 상호간에. 열심히 안 하니까 선생이 하는 짓거리가 투자는 못하고 여기서 욕만 하고 있잖아. 어? 제발 좀 열심히 해주세요. 서로 좋게. 아무튼 내가 지금 왜 쓸데없는 돈 버는 방법까지 동원해가면서 얘기했는지 알겠니? 투자 광풍이야. 막 그래서 뭐 유튜브 보고 막 공부를 해. 막 부동산이 어떻고 막 어떻고 뭐 하면 뭐해. 씨발 돈 1돈도 없는데 뭐 건물을 사야 되나 저기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 고민을 왜 해? 돈이 없는데 애초에. 네가 마찬가지야. 존나게 문제를 풀면 뭐해. 애초에 핵심 그 뭐지? 종자가 되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야. 자, 선생님이 시간을 투자해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그 쓸데없는 얘기를 왜 했는지 좀 공감을 해주고 내가 뭘 물을 때마다 답변을 못하면은 그 종자 개념이 없어. 근데 종자 개념 있잖아요. 종잣돈은 빌려서 하는 게 아니야. 빌려서 하면 다 날려. 그래서 개고생을 해서 어제 개고생 막 투자 뛰고 뭐 하고 해갖고 너희들 그거 조금만 관심 있으면 아니 너희 부모님한테도 물어봐. 뭔 말이냐면 빈손에 있는 사람이 1억 모으는 데는 악착같이 모아야 2년 3년? 악착같이 모아야 1억 모으는데 2년 3년? 그럼 기적적으로 1억을 모았다고 해. 이거는 정말 이 새끼는 그냥 진짜 자린고비의 막판 끝판왕이구만. 이런 거 진짜 안 먹고 안 살고 한 달 생활비 10만원 핸드폰비 모든 걸 포함해서 10만원 나머지는 무조건 저축이다. 이러면 거의 인간관계 단절이지. 밥도 안 사고 맨날 입었던 옷도 입고 내가 뭔가 그래 보이지 않니? 어? 그런데 돈은 안 보여. 아무튼 내 신세한테는 그런데 네가 알아둬야 될 게 내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 10억이 있는 사람이 1억 버는 거는 그 사람이 병신이고 또는 병신이거나 의지가 없는 사람, 돈 버는데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면 2, 3개월이야. 100억이 1억을 버는 거는 몇 초 사이에 일어나. 주식 투자로 몇 초 사이에 일어나. 그리고 그 사람은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1억을 벌겠다가 목표가 아니야. 5억, 10억 이런 게 목표지. 한번 거래할 때. 그런데 사람들은 뭐만 보냐면 10억 가진 사람이 1억 버는 것만 봐. 자기도 그렇게 벌려고 해. 그러니까 안 돼. 빵원 가진 사람이 1억 버는 데는 정말 개고생해야 되고 10년에 걸려도 1억을 제대로 저축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거는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사람, 내가 지금 말한 거 있잖아. 이거 뭐 네가 가서 어디 조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너희 부모님한테 잠깐 물어봐. 우리 선생님이 이렇다던데 이 생각에 그 어머니 아버님 엄마 아빠라고 하겠지? 아무튼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동의하느냐. 오케이? 정말 힘들다고. 내가 지금 얘기를 할까? 그 진리가 수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핵심이 되는 기본 개념을 네 것으로 만드는데 존나게 오래 걸려요. 존나게. 그런데 그게 돼 있는 사람은 어떤 한 문제 보면서 새로운 이론 또 하나. 물론 그렇게까지 빨리빨리는 못하고 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선생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수능 문제, 좋은 문제 한 문제 보면 이론 하나 만들어냈어. 그거 하는 만든 이론 갖고 쌤 문제집에 시스템 문제들 막 다 풀어. 느낌이 오니까. 배운다고. 배운다니까. 내 이론이 2년 전, 3년 전에 가르쳤던 선배들 이론하고 틀려. 그래서 네가 혹시 뭐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질문 선생이 이거 뭘로 하고 너한테 왜 이것도 모르자면서 얘기했는데 네가 처음 듣는 용어 일 때도 있고 질문 선생님, 조교선생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너희 조교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또는 네가 선생님 이런 용어를 이런 뭐 하고 개념 얘기를 했는데 조교선생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어.
달라지니까. 계속 달라져요. 지금 요즘에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나는 좀 너희들에 비해서는 고수겠지. 그러니까는 확 지식이 팍팍팍 늘어나. 그러니까 내가 한 일주일 만에 늘어나는 지식은 네가 한 3년 공부해서 얻는 지식보다 더 많아. 거의 확실해. 그렇다고 해서 네가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건 절대 아니야. 그럼 내가 지금 얘기를 왜,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왜 했는지 알겠지? 처음에 그 기본이 되는 걸 만드는 데는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 뭐니? 하다가 말지. 그게 우리나라 건국신화잖아. 호랑이. 먹다가 말지.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이런 족 같은 건 차라리 안 하는 거 말지. 하면서, 쳐나가잖아. 사실, 호랑이의 선택이 합리적이잖아? 곰이니까 쳐먹었지. 그리고 믿기지 않는 사람이 됐다. 안 믿기지? 안 믿기요, 정상이야.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은 걔가 사람이 됐대잖아? 그런데 그게 경제에서는 진리다. 어쨌거나 이 병신이 부자가 됐대잖아? 어쨌거나 이 찐따가 공부를 잘하게 됐대잖아? 이런 거거든. 아까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면 이런 거지. 이런. 여기는 왜 접선이 없나요? 여기는 왜 접하는 상황이 풀이에 없지? 아까 전에 막 접하는 경우가 막 대표가 어쩌고 하면서 막 졸라 빨간색으로 하더니 슈퍼 없네? 왜 이러지? 왜 이래? 접하는 상황이 아무리 봐도 안 찾아지는데요? 거기에 대한 이론이 있어. 다만 이건 고1 과정까지는 아직 안 중요해요. 근데 고2 이상이 되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접선의 개수인데 뭐냐면 이렇게 돼. 원이 있잖아. 평면 위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는 몇 개죠? 다르지. 경우에 따라서. 평면 위에 여기에 있는 점은 2개, 여기 있는 점은 1개, 여기에 있는 점은 0개죠. 즉 원의 내부에 있는 점에서는 원의 접선을 못 그린다 이거지. 이런 사고를 뭐라고 그러지? 분할. 실수는 몇 종류? 3종류와 같은 분할이고 수학은 분할이 핵심이야. 원은 네가 쉽게 생각하는 도형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한 거고, 포물선 보자. 2차 함수. 2차 함수 접선 몇 개니? 뭔 말이에요? 평면에 있는 점에서 2차 함수에 그릴 수 있는 접선은 몇 개니? 2개, 1개, 0개죠. 이렇게 배우잖아? 그 다음에 또 뭐가 되느냐면 여기에 내가 이론 하나, 2개 가르쳤나? 3개예요. 4개일 수도 있어요, 이게. 지식이 이렇게 늘어나야 돼. 나는 지금 이거 하나 하고 이거 하나 있지. 그 다음에 지식은 뭐야? 이것보다 더 심한 지식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늘어나야 돼. 근데 너는, 그렇죠? 내가 하나 가지고 2개 가르치면 3번째 가르칠 때 이게 없어지죠. 연결은 고사하고.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배우면 뭐가 보여야 되지? 연속적이네. 012 숫자 분포가 연속적이네. 그 다음에 뭔가 내부네. 외부네. 외부. 이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하면 볼록 집합. 이 볼록 집합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의 발시는 오목이 되겠네.
오목 긴 영역에서는 연계고 볼록 긴 영역에서는 곡선이 볼록으로 보이는 영역에서는 두 개래.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배워서가 아니고 스스로 깨달아야 돼. 그래서 두 개가 같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공부를 더 잘할 학생은 뭐 하는 줄 알아? 선생님이 언젠가 포물선과 더불어서 2차 곡선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쌍곡선이랬고 지금 내가 배우는데 쌍곡선이 유리함수인데 그럼 지금 2차 곡선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려질까? 저기 접선이 이런 걸 생각을 해. 스스로. 근데 너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지. 뭐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해. 그래도 배운 것은 기억을 하거나 배운 것에서 어떤 의미 추출을 할 수 있어야지. 그냥 숫자만 기억하지. 그래서 수학 공부를 못 하는 거야. 궁금해져야 되는데 궁금하지가 않잖아.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 점에서 접선은 몇 개 그릴 수 있겠니? 0개야. 선생님 이쪽을 못 그어도 이쪽에 그을 수 있지 않을까요? 못 그어. 이게 기하에서 하는 거, 행동에 기하에서 하는 거야, 기하에서. 과목에서. 그리고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는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몇 개 그릴 수 있을까요? 여기랑 여기랑 무슨 차이가 있나? 여기서는 여기에다가 이 하얀색에다 접선 1개 그릴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 하얀데다가 접선 몇 개 그릴 수 있게? 3개 그릴 수 있어. 3개. 달라져. 3개 어떻게 나오지? 여기 1개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말고는 없죠, 접선이. 여기는 어떻게 3개가 되는데? 하나, 둘, 셋. 여기는 뭐예요? 뭐긴 뭐다, 씨발, 이거다, 이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가 생각을 해봤냐?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이거 해봤냐? 나는 설명을 했거든? 강조하진 않았어. 왜? 1학년 때는 이거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이런 개수를 알아갖고 푸는 문제가 나오질 않으니까. 왜냐하면 1학년 때는 여기에서 접선 묻는 거 안 나오거든. 당연히 빵개인데 그걸 왜 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 안 하다가 갑자기 3차 함수, 아까 전에 쌍곡선, 기하 이런 데서는 막 개수가 나오거든. 근데 그때 가서 허겁지겁 막 하려고 해. 되겠니? 안 되지. 안 된다고. 그럼 이게 중요하냐? 안 중요해. 1학년 때는. 근데 안 중요해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밑밥을 뿌려두는데 뭐가 문제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강조하는 것도 안 하는 마당에 이런 걸 하겠니? 안 하지. 그러니까 내 수업을 돈 내고 그렇게 오랜 기간 들어놓고도 여기 가서 처음 편입한 지 얼마 안 되는 학생이랑 동일한 수준으로 수업을 듣고 있게 된다 이거지. 공부의 차이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점은 어디에 있니?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있죠. 따라서 접하는 상황이 없는 곳에 있는 점이에요. 접선을 못 그리는 데라. 그러니까 접하는 상황이 문제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거지. 지금 이거 이해 갔나? 알겠죠? 다 이론이 있어. 뭐 그냥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접하는 상황이 아무리 해도 안 보이는데요. 맞아. 그렇게 판단해도 충분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해당되는 이론이 있고 그 해당되는 이론이 또 뒤에서 엄청나게 사용이 돼. 다른 과목과의 차이, 수학 과목의 특징이 이거지. 그래서 네가 이래서 수학을 못하는 거야. 이래서라는 건 뭐냐면 이론을 체계적으로 알아둘 생각을 안 하고 어떤 문제 푸는데 급급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학은 이론이 일단 있어야 돼요. 내 말은 이론만 있어서는 또 안 돼. 이론이 적용이 돼야지. 그래서 숙제 졸라 많잖아. 그걸 적용하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수업 전날에 숙제를 시작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 내가 보통 2일 또는 3일이잖아. 그럼 2일량 숙제량이랑 3일의 숙제량을 달리하고 시기별로 숙제량이 달라지고 있거든.
너는 별 감각이 없겠지만. 그거 뭐냐면 3일 동안은 3일 동안 나눠서 해도 근근히 할까 말까 하는 숙제를 내는데 보통은 수업 전날에 시작하지. 아주 옛날에 3차 얘기했는데 보통 3차 원칙도 거의 지키지 않고 있지. 심지어는 채점도 안 하고 내는데 뭐 아무 말 안 하니까. 그러면 적용을 하고 있겠냐고. 이론을 적용하고 있겠냐고. 안 하지. 근데 자기는 문제를 많이 풀었다고 생각해. 돈이 벌릴 리가 없어. 아무리 바빠도 할 건 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오늘날의 사회에서만 진리가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나는 집이 가난했어. 우리 집은 엄청 가난했거든. 지금도 가난해요, 사실. 지금도 가난해요. 나는 지금도 가난한데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가난해. 우리 집 차는 내 이런 말 뭐하지만 다른 선생님들은 다 벤츠야. 앞에 허연석 벤츠. 그 벤츠 저희 옆반 교실 선생님 거잖아. 우리 집 차는 그 뭐지? 아반떼야, 아반떼. 아반떼도 작년에 중고로 샀어. 700인가? 중고로 샀어. 잘못하면 청테이프 붙이고 다녀야 돼. 물에다가. 떨어지지 않게. 문짝 안 떨어지게. 내가 지금 얘기 왜 하느냐면, 엄청 가난하거든? 그럼 내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내 나이쯤 되면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나처럼 가난하면은, 그 생각을 해. 빨리 돈 모아야지, 노후를 어떻게 하는데. 우리 애새끼 어떻게 좀 해주는데. 이 생각들 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고. 그런데 이거는 앞으로 상황인데, 나는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막 투자하고 이런다고 돈을 벌릴 리가 없어. 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 그래갖고 존나게 준비를 하고 있어. 지금도 준비만 몇 년째가 돼서 문제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현실적인 문제야. 나는 돈이 현실적인 문제야. 그래서 마음이 존나 급해.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뭐 지르고 보지 않는다고. 안 지르니까 실패도 없겠지. 안 질렀으니까. 근데 언젠가는 질러야지. 지금 안 지르고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너도 마찬가지야. 마음이 급하다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넘어가면 뻔한 결과야. 뭔가 한 거는 있지. 그래서 뭔가 뿌듯할 수는 있어. 그런데 실력이 안 늘어날걸. 점수가 생각만큼 안 올라갈걸. 그런 공부는 보통 안 떨어지면 성공이다, 점수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종잣돈 모으는 건 엄청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미치도록 힘들어요. 인터넷 종잣돈이라고 쳐갖고 한번 검색하면 미친듯이 막 글들이 있을 거야. 한번 읽어봐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네가 실력 향상을 위한 종자 개념을 만들려면 정말 엄청 어려운 거야. 그런데 뭔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뭔가 딱 되겠지 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고 있지. 왜? 조금만 하면 되니까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루고 그 언젠가로 미루고 지금은 안 하거나 바쁜 눈앞에 닥친 뭔가를 하거나. 절대 극복 못해요. 절대. 아까 얘기했잖아. 1억 모으는데 부자는 몇 초 사이이지만 알거지는 1억 모으는데 10년이 걸려도 보통 안 되는 게 보통이야. 공부 좀 합시다. 정리하세요. 잠깐 쉬겠어요. 내용을 마무리하고 이번에는
요놈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정석 피세요. 254페이지. 기본 문제 푸세요. 254페이지 기본 문제 둘 다 푸세요. 밑에 내용이 힌트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만.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뭐 하래? 역함수를 구하라 먼저죠. 그리고 그 식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라 라는 거잖아. 역함수를 구한다. 그러면 함수론에서 역함수 단원에서 배운 구하기 4단계가 떠올라야 돼요. 문제는 그걸 또 안 떠오르고 있었다. 그럼 그게 문제지.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에 선생님이 그걸 강조했거든. 얼마 전에라면 무리함수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를 네가 좀 느껴야 돼. 사람은 뭐라고? 습관의 동물이야.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바뀌고 안 바뀐 대로 다시 나오는 거야. 논리적으로 봤을 때 논리는 뭐? 합리성, 잘 봐, 실증성. 논리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논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져야 돼. 합리성, 이유가 있다. 실증성,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일관성. 일관성은 일관되다는 건데, 그건 뭐 조금 이따 지금 내가 이걸 얘기하려는 거거든. 뭐냐면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잖아. 근데 우주는 이성적이지 않아. 인간의 뇌만 이성이야. 그러면 이성이 무슨 쓸모가 있어? 무슨 말일까? 우주도 이성적이다. 논리적으로 움직이는 체계고 그 체계에 대한 능력이 인간한테 있다. 그걸 이성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인간은 우주를 그렇게 믿어. 그게 인간이 생각하는 우주관이야. 우주는 논리적으로 움직인다.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할까? 이게 논리가 가지는 세 가지 속성이라고 했어요. 합리성은 논리라고 하는 건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유가 증명이 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는 그 이유가 일관돼야 돼. 근데 일관성이 뭐냐면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같다야. 똑같은 인풋을 넣으면 똑같은 아웃풋이 나야 돼. 예를 들면 자판기에서 똑같은 버튼을 누르면 똑같은 음식물이 나와야 한다고.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 우주는 논리적이라니까. 너도 논리적인 펑션이야. 함수야. 그래서 똑같은 자극이 주어졌을 때 똑같은 아웃풋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안 바뀌면. 그 얘기 왜 할까? 지금 이 문제를 보는데 4단계를 지켰나? 첫 번째 1번 문제를 푸는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1대1 대응이 되므로 이렇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래프를 떠올렸을 때 1대1 대응이 맞으므로 역함수가 있다를 확인했나? 그걸 확인해야 되지만 확인해 볼 필요 없이 만약에 그게 만족하지 않는다면 정석에 이렇게 실려 있을 리가 없다 라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안 했나? 사실 이 두 개 모두 아니지.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냥 하는 애들 중에 정말 쓰레기 인간은 x는 y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애들 있죠. 교과서에 전혀 없는 내용. x를 y로 표현한 후에 그때 가서 x와 y를 바꿔야 되거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답을 봤더니 자기가 구한 y 이퀄 루트 x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럼 이걸 답으로 했나? 그냥 이걸 맞다고 생각하거든. 무슨 말이야? 그 밑에 노트를 봐. 노트 1번을 보면 괄호 1과 같이 무리함수에서 정의역이 분명한 경우 생략해도 된다라고 적혀 있지. 이게 내가 평상시에 강조하던 바지. 원래함수의 치역을 역함수의 정의역으로 하는데 y 콜 루트 x 마이너스 1이면 이 표현 자체에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게 무리함수 시작할 때 엄청 강조한 내용이죠. 이므로 따로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안 썼나? 이렇게 4단계를 모두 지켰나? 정말 인간 쓰레기는 내가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듣고 있는 학생이지.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를 적었냐고 물으려고 이 문제 풀려고 한 거야.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x는 2보다 크거나 같다를 적었는지를 확인하려고 풀려고 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안 했으면 그냥 이 문제를 푼 이유가 없겠어요. 그래서 역함수에서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쌤 피세요. 129페이지. (129페이지를) 보면 유형 12번 무리함수의 역함수라고 있어요. 여기에는 다행히 난이도 상이 있으므로 그 문제를 풀어보자. 819번 풀어보세요.